핵심은 뭐냐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를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3년을 유지 안 하고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마법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경제가이더 채미입니다. 저는 원래 예적금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종잣돈을 모으고 싶은 경우고, 두 번째는 바로 정부 지원 예적금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 혜택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부 지원 예적금 상품들 중에 무난하게 가입하기 좋은 상품이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인터넷에 청년 도약 계좌 검색하면 이것저것 많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한 번에 정리했으니 이 영상 하나로 한 번에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든 적금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총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적금에 대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적금 수익률 얼마 되진 않는데 적금 들 바에는 주식이나 채권 넣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금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금을 드는 이유는 뭔가 이자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소비와 저축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분들이 이자 지급을 통해 우리의 소비 충동을 억제하고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저축해서 결국 목돈을 만들기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 주식과 채권과는 상당히 특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익률만 계산하면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먼저 가입 조건입니다. 연령 조건부터 볼게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청년 관련 상품들이 대부분 이 나이대에 들어갑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그런데 여기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병역 이액을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해서 제외를 해줍니다. 다음은 소득 조건입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가구소득입니다. 청년 도약계좌에서는 개인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또한 확인합니다. 이때 가구소득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과 나와서 혼자 살고 있다면 1인 가구로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3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원래는 %였는데 지금 6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변경사항이고요. 2023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은 바로 옆에 띄워두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한데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운영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금액은 최대 70만원까지입니다. 자유적금이기 때문에 7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인 소득에 따라서 납입해야 되는 최대 효율이 달라집니다. 보면 우리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하면 적금 금리 플러스 국가에서 정부 기여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 정부 기여금 지급 한도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개인 소득은 2,400만원 이하일 때 가장 기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4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지급 한도가 40만원이기 때문에 40만원 곱하기 기여금 매칭 비율 6%를 하면 월 기여금을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여금 지급 한도가 월 50만원까지입니다. 50만원을 넣었다고 하면 기여금 매칭 비율이 4.6%를 곱해서 월 기여금 한도는 2.3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과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 비율을 곱해서 기여금 한도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효율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월 기여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득에 맞게 딱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만 넣으면 최대의 기여금 효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5년인데 3년 이후 해지 시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금리도 비교해 볼게요. 청년 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딱 가입했을 때 3년 동안은 우리 처음에 가입한 금리로 유지가 되다가 2년 뒤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가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3년 뒤에 지금보다 시중의 금리가 더 올라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금의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시중의 금리가 떨어져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별로 기본금리가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우대금리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중은행, 우리 1금융권에서는 기본금리는 3년 고정으로 4.5% 유지가 되어 있고 은행별로 1포인트 정도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래 댓글에 파일 첨부해 놓을 테니 댓글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소득 청년의 경우 추가 이자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금리 플러스 우대금리 플러스 추가 우대금리 이렇게 금리가 설정되는 거죠. 저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급여로 따지면 2,400만 원, 이거 내가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는 경우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저소득 조건이 됩니다. 이럴 때 우대금리를 0%포인트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1년마다 소득을 재확인해서 추가 우대금리를 얼마나 지원을 해줄지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는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이제 기준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 우리가 처음에 은행이자 4.5%와 우대금리까지 해서 5.5%, 거기에 정부 기여금, 또 기여금 혜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정부 지원 상품들은 혜택이 좋은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원래 적금이나 예적금 들 때 만기가 돼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를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자 소득세라는 거를 떼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총 15.4%의 세금을 떼고 우리에게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청년 도약 계좌는 이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자도 높을 뿐더러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받는 이자의 액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8%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월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납입액이 총 4,200만 원이고 거기에 은행 이자와 정부 지원금까지 합치게 되면 800만 원 정도를 플러스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혜택이 많이 없어집니다. 중도 해지 이율을 한번 볼게요. 3개월 미만의 경우 중도 해지 이율이 연 0.1%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또 6개월에서 9개월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중도 해지 이율이 쭉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은행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를 제공을 해줍니다. 단 3년 1 지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정부 기여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을 유지 안 하고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마법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특별 해지 사유입니다. 총 8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두 번째는 가입자의 퇴직, 세 번째는 사업장의 폐업, 그리고 네 번째는 천재지변, 다섯 번째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여섯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일곱 번째가 혼인, 그리고 여덟 번째가 출산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 시 중도에 해지해도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초년생이 활용 가능한 중도 해지 사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총 4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퇴직, 두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세 번째는 혼인, 그리고 네 번째는 출산이 있습니다. 4가지 사유를 통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의 해지에도 혜택을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퇴직인데요. 여러분들 사회초년생 2, 3년마다 이직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직하는 경우에마다 중도에 해지를 해서 5년 동안 돈을 묶이지 않고 중간에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초반에 말했는데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적금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상품을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해서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전부 다 받고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도약 계좌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해볼게요. 장점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리스크 없이 8%의 일반 적금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가 없다는 게 중요한데요. 8%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더 많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이 8%의 일반 적금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종잣돈을 만드는 목적으로 가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 달에 인하될 것 같고 아마 한국은행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3년 고정금리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 더 좋은 상품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지금 가입하면 미래에 나온 적금들은 금리가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3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대 금리가 쭉 유지되어서 금리 인하 시기에 오히려 더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자 수령 시 내야 되는 이자 소득세 15.4%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더욱 혜택이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 도약 계좌 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5년이라는 긴 가입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특별 해지 사유를 활용을 하면 혜택을 받으면서 해지가 가능하고, 가입 후 3년 뒤에는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의 정부 기여금의 60%를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 해지 사유가 없다면 3년 동안은 최소한 보유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를 비추천드립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시에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고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도약 계좌를 최대 효율로 똑똑하게 가입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소득 기준으로 나누면 연소득 6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딱 기여금 한도에 맞게만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납입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하면 특별 중도 해지 사유를 통해 중도 해지로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5년 동안 납입하는 게 힘든 경우에 아까 위에서 설명한 특별 중도 해지 사유를 통해서 혜택을 전부 받으시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3년이라도 꼭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계좌를 대학생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계좌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소득 인증을 받고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아서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청년 도약 계좌는 사회초년생에게 종잣돈 만들기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거나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경우에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원하는 경우에는 살짝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3년,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원하는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야 되는데 내가 모아놓은 종잣돈을 바로 끌어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원하는 경우에는 살짝 비추천드리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종잣돈을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또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가이더 채미 이 계정을 통해서 사회초년생에게 도움되는 경제와 재테크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